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5월 며칠부터 몇 주 한 주 동안 알아볼 사회성 개념은 공감하기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달인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이죠. 가정의 달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유아교사들은 가정의 달이 아니어도 사실 매일매일 바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 교사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이트나 모바일 앱 등 무료로 이제 배포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또는 알아볼 시간이 없어서 좀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무료 모바일 앱을 소개해드려서 여러분들이 가정 연계 또는 부모 상담, 유아 지도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비영리 기관인 네이버 커넥트 재단에서 만든 주니버 스쿨이라는 무료 모바일 앱을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야, 이거 광고 아니야? 스킵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광고는 맞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 만한 광고는 제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다면 교사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부모님들께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순서 간략히 이야기해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모바일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 그 다음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경험하면서 조금 이거 주의했으면 좋겠다 싶은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모바일 앱을 300% 이상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일단 이 프로그램은 모바일로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PC가 아닌 모바일인 패드 또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앱스토어에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주니버 스쿨 쳐서 다운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딱 들어왔죠? 그런데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핸드폰이나 패드에 네이버 연동돼 있잖아요, 아이디가. 그래서 여기 로그인 딱 누르면 제 아이디가 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딱 누르면 벌써 이제 연동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여기 지금 아이들을 추가해 놨거든요. 근데 3명이나 추가했는데 계속 추가할 수 있어요. 또 아이를 추가해 볼까요? 아이를 추가하면 이제 고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고르고 아이의 애칭을 입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바로 여기 생년월일이에요. 생년월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급에 맞는 아이들의 생년월일만 정확히 입력하셔가지고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딱 2019년의 친구, 대충 월은 선택해서 이렇게 생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설정을 하고 들어오면요, 이렇게 전체 보기가 나와요. 이 전체 보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 여기 1단계 가정, 2단계 가정이 있죠. 이 친구는 지금 연령이 2단계 연령이에요. 그래서 2단계가 설정이 됐는데 1단계는 만 3, 4세용, 그리고 만 5, 6세용은 2단계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연령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 수준에 봐가면서 설정하셔서 하시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영역은 수학, 논리, 놀이코딩, AI, 사회성 이렇게 보이는데 어디서 많이 본 항목들 아닌가요? 맞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갖추었으면 하는 그런 영역들이죠. 그런 영역들이 여기에 다 함께 들어와 있어요. 그건 아마도 이 주니버 스쿨 자체가 유아들이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놀이처럼 체득하도록 만든 교육 앱이기 때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 앱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3가지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교육의 점진적인 단계가 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역도 잘 구분이 되어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사회성 가보죠. 자, 사회성에 이렇게 사회성, 자기인식, 자기관리 이렇게 딱 영역이 잘 나눠져서 따다다닥 나와 있고, 사회성 인식 이렇게 따다다닥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반 아이들 좀 관계기술 알려주고 싶다, 내가 어떻게 알려주지? 했을 때 눌러서 여기에 나온 걸 조금 활용하셔서 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래요. 지금 이렇게 전체로 봐서 수 이렇게 재미있게 나와 있죠? 하지만
이렇게 수학으로 들어가서 딱 보면 수, 연산, 측정, 도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선행돼서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굉장히 단계별로 잘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어서 이렇게 1에서 5까지 모으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 눌러서 그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사들이 참고하기에 상당히 좋게 돼 있다. 조금 교사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돈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보면 탁탁 직관적으로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사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느낀 장점은요. 이 모바일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 진짜 많이 들어갔다. 최대로 활용했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통 아이들이 이런 패드 사용하면 그냥 누르기만 하잖아요. 물론 여기도 누르는 게 많이 있어요. 끌어다 놓고 누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조금 더 아이들이 그냥 일방적이 아니라 정말 상호작용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뭐 이런 거는 다른 데도 다 나와 있는 끌어다 넣기긴 해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멋지다. 그럼 이제 바퀴를 달아볼까? 어떤 바퀴가 좋을지 골라봐. 저는 이 바퀴가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이 봤을 땐 이 바퀴가 맞잖아요. 그럼 다른 바퀴는 어떻게 될까 해서 제가 이걸 눌러봤거든요. 수레 완성! 이제 아빠 곰을 태워봐. 아이, 터졌네. 우와. 그래도 맛은 좋네. 바퀴는 뭐 다른 걸 고르면 되지. 저는 방금 전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정답이 아닌 것 같은 거를 누르더라도 그게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실행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어떤 말을 하면서 마치 내가 진짜 이거를 선택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방적이 아니라 좀 더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냥 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 도르래를 당기는 느낌으로 이거를 진짜 당겨야 된다. 당겨야 된다, 당겨야 된다, 당겨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람도 같이 이렇게 당기는 게 동시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진짜 이게 내가 함께 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 진짜 당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바로 코딩이죠. 코딩 기호인데요. 제가 만약에 이걸 넣어볼게요. 아무거나 넣었죠. 그래서 제가 플레이를 누르면 순서대로 이렇게 코딩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아이가 진짜 즉석에서 선택한 게 되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좀 참여하게 된다 그럴까? 네, 그렇게 돼요. 다시 눌러보면은 이렇게 내가 선택한 대로 이 코딩의 그 기호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서 따단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동적이기보다는 능동성이 조금 부여되고 상호작용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요. 자, 부모님들이 사용하실 때 여기 부모 관리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부모 관리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딱 끄면 뭐가 나오냐면 제한 설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한 설정에서 내가 3회를 설정하면 3번 하면은 자동으로 이게 지금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차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게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거죠. 아이들이 중독될까봐. 그래서 이런 설정 등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바일 어플을 경험을 해보면서 이것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이야기해 보자면, 이제 사실은 이 영역들이 다 나눠져 있고 부모님이 횟수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한 기능이죠. 그래서 할 수 있는데 유아들이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은 제 생각에는 수학, 놀이, 코딩, AI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성하고 논리의 영역에는 구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잘 짜져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영역을 할 때는 꼭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떤 어른이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좀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논리하고 사회성이 그냥 어떤 것을 알므로써 끝날 수 있는 영역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논리하고 사회성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 대화 속에서 아이가 이런 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깨달음의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사회성의 어떤 부분을 추천해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 오늘 두두가 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에 가면 오늘 두두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조금 물어보시면서 조금 운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주니버스쿨 사회성에 들어가면 이런 영역이 있어요, 어머니. 그 영역을 아이하고 한 2분 정도 되니까 함께 시청하시고 나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을 하면서 좀 대화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어머님이 만약에 도와주시면 우리 두두가 사회성 발달 부분에서 이런 영역이 발달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라면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논리하고 사회성이 아이한테 필요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가정 연계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이 모바일 앱을 300% 활용할 수 있을지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가정 연계로 연결을 하는 거죠. 제가 딱 이 프로그램을 딱 접했을 때요. 이거 진짜 가정 연계로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학급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뭔가 애들이 잘 나누고 있네? 라는 개념을 교사가 포착을 했어요. 그럼 아이들하고 이제 놀이 이야기 나누기 시간이나 그때 이야기를 하겠죠.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들아 아까 선생님 봤더니 여기 이런 모습이 있었어. 어떤 모습이야? 물어보고 이걸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교사가 조금 포인트를 둬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조금 운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플이나 모바일이나 또는 어떤 종이 쪽지를 활용해서 가정의 안내를 보낼 것 같아요. 보내서 아이들이 오늘 놀이를 하다가 이런 부분이 포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가정에서 주니버스쿨 수 영역에서 이런 개념에서 분류하기를 클릭하시면 2분 정도 되는데 그거를 아이와 함께 시청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죠. 그럼 가정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거를 다 시청하고 왔기 때문에 분류란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대부분 알고 오겠죠. 그러면 교사가 다음날이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제 이런 나눈 거에 대해서 분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확산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냥 개념 설명이 필요 없이 조금 더 확장된 놀이로 연결을 한다거나 확산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데 대화를 하는데 더 유용한 시간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감을 더 잘 잡게 제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예시를 들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의 기관에서 사회성 관련 프로그램을 한다 우리는 그럼 아마 그 연관이 쫙 나와 있겠죠. 그럼 그 연관에서 사회성에 각각 한 주마다 어떤 개념으로 교육할지가 다 짜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주니버스쿨하고 연결이 되는 개념이 있다면 그 개념이 있을 때마다 주니버스쿨을 연계해서 안내문을 보내버리면 가정 연계가 아주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지를 잘하게 이해를 잘하게 돕기 위해서 제가 예시 멘트를 한번 적어봤거든요. 네, 그걸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5월 며칠부터 몇 주 한 주 동안 알아볼 사회성 개념은 공감하기입니다. 한 주 동안 아이와 함께 주니버스쿨을 활용하여 공감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멘트를 저는 넣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니버스쿨 앱에 접속해주세요. 두 번째, 사회성, 사회적 인식, 공감하기 주제를 함께 시청해주세요. 세 번째, 영상에 따른 공감하기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요. 아래는 부모님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 좋은지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멘트 또한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관계의 성인입니다. 의미 있는 관계의 성인과의 대화는 아이가 많은 것을 기억하고 느끼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참여는 더불어 사는 사회의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유화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웃음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저라면은 안내 멘트를 적을 것 같아요. 저는 예시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의 식대로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이 모바일 앱의 자료들을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교사가 이 영역 나눠진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서 우리 반 아이들에게 어떤 영역이 필요할까? 우리 반은 지금 사회성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려주면 좋을까? 또는 수 개념에서 어떤 부분이라고 했을 때 조금 모호하고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모바일 어플로 딱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이 개념을 아이들이 익힐 수 있도록 하는가를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딱 그것만 쏙 뽑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뽑아내셔가지고, 아, 나는 그럼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서 아이들이 이거를 조금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 좋겠다. 등 이런 식으로 좀 그 모바일 어플이 굉장히 단계적 그리고 영역별로 잘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거를 활용하시면 좋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모바일 어플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자료는 네이버에 주니버스쿨이라고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 누르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연령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설정해 주세요. 2단계에서 여기 지금 보시면 한 번에 내려받기가 있어요. 이런 워크북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많이 있고요. 그 다음 뭐 논리도 있고, 네, 뭐 코딩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이걸 활용한다면 다운받아서 이걸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이걸 보고 아, 이걸로 내가 조금 더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해 보면 좋을까 하는 그 소스들 있죠. 소스들을 많이 가져가서 활용해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되게 무료로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움 자료는 이거 진짜 최고인데요. 제가 막 탐색하다가 보호자용 들어가 봤어요. 자, 이렇게 보호자용에 들어갔는데 여기 알람 표시 있죠? 자, 이걸 누르세요. 자, 눌러서 들어갔더니 따다다단 뭘까요? 여기 지금 이렇게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앞에 육아 처방전이라고 적힌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서 한 번씩 다 보시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들어갔어요. 논리적 사고력이래요. 자, 제목이 여기 보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전화 와서 교사한테 이야기할 법한 사연이 들어있어요. 자, 그런 사연 이거에 따라서 상담일지 교사가 어떻게 작성을 했고 이거의 지원책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가정연계 지원책, 교사의 지원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거 보면 교사가 딱 이것대로 하지 않고 아, 이것과 연계해서 이것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탁탁 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개방적 질문의 예시 막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럼 교사가 우리 반에 우리 학급에 어떤 아이가 있는데 논리적 사고력 딱 그 파트 부분에서 우리 아이의 어떤 지금 수준이구나. 그래서 어떤 거를 내가 도와주면 좋을지 딱 캐치해서 부모님한테 어머니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리적 사고력 부분 아이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지원해 봤는데 아이가 이런 반응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어머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교사가 그냥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거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부모님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교사가 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교사를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모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찾아서 활용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나는 여기에서 뭘 뽑아내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활용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신뢰감 가고 그리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도 편한 교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니버스쿨 네, 무료 모바일 앱 반드시 까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제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교사 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